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이제 건축 프로젝트에서 건설 공정 관리 파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학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게 된 툴은 비코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포지션에 속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 건축 프로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건축 기획 단계가 있고 그 기획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하고 해체하는 부분까지 각각 다른 건설 참여자들이 이렇게 관계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건축 프로젝트이고 각각의 건축 참여자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정관리라는 부분은 건축 시공 부분에 이제 주로 관여를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비코 오피스를 통해서는 건축 시공이라는 파트에만 속해서 이제 공정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이제 건축 설계라든가 아니면 건축 기획 단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빔 설계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 비코 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코 오피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빔 데이터 기반으로 수량 산출을 하고 공정 관리하게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 모델링된 그런 가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본 모델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수량이라든가 비용 데이터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실제로 건설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얼마나 걸리고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예측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건설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시공 계획을 미리 세워봄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공사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이제 레빗으로 모델링된 기반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처음에 보면 DB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량 산출, 그 작성된 DB를 가지고 수량을 산출하게 되고, 또 그 수량 산출된 데이터를 비용 관리 데이터랑 같이 연동하면 되면서 코스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수량과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정 계획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진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설 공정의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보면 이제 엑셀로 먼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왼쪽에 코드가 나와 있고 그 우측에는 이제 각각 부재별로 패밀리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한 번호를 좀 처음에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C1A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건축공사에서 어떤 부분의 공사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C1AB라는 거는 건축 공사 중에서도 구조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그 구조 파트에서도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재의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코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베이직 월이라든가 아니면 패밀리 부재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다 레빗 패밀리에 기초한 그런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레빗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각각 부재가 어떤 부재에 해당하는지를 비코 오피스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데이터도 보시면 이렇게 각각 부재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각각 기업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인데 최근 10년, 근 10년이라든가 20년 정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생산률이 나온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든 건데요. 이런 데이터들 역시 이제 얼마만큼의 그런 양을 정하는 그 퀀터티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재별 적산 기준이 다 레빗 데이터 기준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어떤 코스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레빗 패밀리에 대한 부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된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될 건데요. 저는 먼저 이제 전체 전체 그 모델링 중에서 구조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제 좀 간략화해서 플러그인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빗 모델링에서 이제 플러그인에서 비코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불러들여졌는데요. 이 불러들어온 모델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가 비코 오피스 화면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를 수량 산출, 아까 엑셀로 작업했었던 수량 산출 데이터로 같이 연동을 시켜보면 각각 해당하는 부재 데이터들이 이 모델링에서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색을 칠해서 이 부재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량 산출된 데이터를 앞서 작성했었던 이 비용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랑 같이 연동을 시키게 되면 각각의 그 부재별로 비용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런 수량 산출 데이터들과 같이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클릭했을 때 그게 어떤 부재에 해당하는 거고 모델링 화면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비용과 수량과 모델링 이 데이터 세 개가 같이 통합해서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된 이유는 레빗 패밀리와 부재 분류 코드 그리고 비용 데이터가 모두 같은 그런 분류 코드를 가지고 세 개가 연동된다는 그런 방법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부분을 일단 모델링을 이 비코 안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층별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층별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도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모델링 데이터를 기초 부분 그리고 1층, 2층, 3층, 루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수량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산출 이것도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바로 리포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리포트를 하게 되면 각 층별로 해당하는 데이터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층별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비코 오피스 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과 수량 그리고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공정 계획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공정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정으로 나눠지는지를 크게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구조 파트에서 공정을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거푸집을 제작하는 단계랑 철근을 배은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계 이렇게 각 부재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앞에서 이제 작성했던 우리 데이터 그 데이터가 각각 뮤주얼의 그 구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이 거푸집이라든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매칭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플로우 라인 차트로 나타나게 되고 크게 보면 이게 네트워크에서 아까 생성했던 공정처럼 거푸집, 철근 배근, 콘크리트 사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의 관계를 각각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주게 되면 이 플로우 라인 차트를 통해서 이 건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이게 뭐 간단하게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바 차트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공정 계획한 것을 가지고 진도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공정을 기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 그래프에서 바 차트를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옆으로 끌게 되면 이런 설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직접 이렇게 원래 있었던 그런 플로우 라인의 차트에서의 그런 공정과 이렇게 바뀐 변화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다른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지금 이게 거푸집 공사고 이게 두 번째가 철근 공사인데, 이제 이쪽이 기초 부분 철근 거푸집 공사고 1층 부분 거푸집 공사인데, 1층 거푸집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만큼이 지금 1층 철근을 배기하기까지 이만큼이 렉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별한 작업 공정 없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을수록 사실 공사에 있어서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플로우 라인 차트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부분의 공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작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사가 끝나는 직후 바로 다음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이렇게 플로우 라인 차트를 변경을 해서 진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플로우 라인 차트의 흐름만 봐서는 우리가 실제 어떻게 이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한 거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기초 부분은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층 부분 거푸집이 설치되면서 이 기초 부분은 잠깐 렉타임을 가졌다가 또 이제 철근으로 배근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색깔로 된 거는 이제 시공이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영상을 통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공정 툴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비코 오피스라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MS 프로젝트라든가, 이거는 물론 건축 공정 관리 툴은 아니지만 어떤 공정 관리 툴로서 비교를 해보자면 MS 프로젝트나 아니면 프리마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간트 차트 기반의 건설 공정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에 비해 이제 비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것처럼 모델링 정보랑 같이 이 분류 체계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모델링에서 뭔가 좀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이 바로바로 공정 계획했었던 부분과 이렇게 연동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했었던 그런 공정 프리마베라나 아니면 MS 프로젝트랑은 달리 비용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비코 오피스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플로우 라인 차트라는 게 다른 간트 차트에 비해서는 이제 건축 공정에 더 적합하다는 게, 이제
건설 공정 과정을 이 차트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 부분, 1층 부분, 2층 부분, 3층 부분 이거를 그래프에서 직접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관리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분류 체계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예를 들면 설계 단계라든가 기획 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좀 돼야지 이 이후에 공정 관리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분류 체계라든가 이런 게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이런 정보들을 좀 얻기가 어려워서 아직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대형화되고 건설 산업이 좀 더 생산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외 공사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수업에 대한 마지막에 한마디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수업을 통해서 단순하게 건축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각각이 어떤 분야인지 구체화된 그런 사례를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직접 이렇게 여기 수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야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분야가 실제로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그리고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운 느낌이라서 좀 신기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현재 저희가 실제로 뭐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연관성이 좀 더 있었다면 이 이후에도 좀 더 같이 이렇게 더 발전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